이재명 대표님은 올해는 많이 힘들 겁니다. 저승길을 넘나드는 해운년이에요. 정치적인 생명이 그만큼 사지에 몰려있다. 이번 선거에 만약에 필패를 한다, 졌다, 그럼 이재명 인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법적으로 쫓아들어오는 그 음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재명 대표님은 이겨도 힘들고 져도 힘들다. 선거 끝나고 나도 많이 힘들다. 끝나고 나면 국민들한테 시달리는 면도 많을 겁니다. 끝까지 대권 주자로는 나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총선 시리즈. 이번에 준비해온 분은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요? 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후에 어떤 운세를 갖고 있을까? 네. 이재명 대표님은 워낙에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바쁘셔요. 지원도 해야 되고 내선거도 해야 되고 또 법원에도 출두하셔야 되고 그런 아주 진짜 그야말로 한 몸을 가지고 1인 다역을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자, 이재명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는 좀 좋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왜 쓰냐면 이재명 대표님이나 지지자들 듣기 위해서는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저는 그렇게는 점사를 안 봅니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하는 게 저고요. 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라 그래서 없는 소리 지어내서 했어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는 많이 힘들 겁니다. 저승길을 넘나드는 해운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정치적인 생명이 그만큼 사지에 몰려있다. 내가 이번 선거에 만약에 필패를 한다, 졌다, 그럼 이재명 인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그 사법적으로 쫓아들어오는 그 음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을 피해 살 수가 없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1조가 그렇잖아요.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지금 보면은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출두하는 날짜도 본인이 미루잖아. 그렇죠. 그게 나중에 불이익이 돼요. 지금은 대표님이 선거 때문에 이유를 대고 지금 이렇게 피해 나가신다고 하지만서도 개인적으로 이재명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선처를 바라고 싶어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법에 앞서서 인간이 법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좋을 건 없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님은 야당을 대표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신데, 또 야당을 대표를 한다라고는 국민의 2분의 1 이상을 갖다 대표하시는 분이라도 가은은 아니죠. 근데 그런 분이 자꾸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진짜 평범한 국민들은 이재명이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어쩌면 샘플로 견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된다. 이거는 결코 좋은 거는 아니다. 대신 대표님이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하든 이기면은 또 이재명한테 힘이 되겠지만도 한편으로 꺾여 있는 날개는 세우지는 못한다. 분명히 법으로 내가 지은 죄는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밝혀져서 무죄라고 하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이재명 대표님은 이겨도 힘들고 져도 힘들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좌우당간 이재명 대표님은 선거 끝나고 나도 많이 힘들다. 끝나고 나면 국민들한테 시달리는 면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말해서. 자, 그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운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운으로 봤을 때는 네. 총선 이후에는 또 어찌됐건 조금 힘들다. 예, 자, 이재명 대표님이 물론 잘하신 것도 있어요. 100%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신 것도 잘하시죠. 그분이 워낙에 정치도 오래 하셨고, 뭐 정치에는 국회에는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이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하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잘한 거 많은 것보다 잘못한 게 하나가 더 커 보이는 게 바로 인생사인데, 이재명 대표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도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봤을 때는 끝나도 힘든 올해다. 갑진년 해운년에는 어떻게 됐든 이재명한테는 힘든 해운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네. 야당 여당으로만 나누자면 네. 이제 국민 2분의 1이 지지를 하는 이제 야당이 수장인데, 그렇죠. 그 수장이만큼 이제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 네. 항상 거론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금연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런 쪽으로 봐갖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단일 대우라 그래요. 그분 하나로 대권 주자로 다 밀고 나가는데, 야권에서도 다른 대권 주자도 계시지만 부각되지는 않아.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던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단일 대우로 이재명 그분이 당대표 될 때도 78% 넘는 높은 수치를 갖고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다고도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뭐 대장동이니 뭐니 해갖고 다 갖다
그 사람한테 재능 갖다 씌워놓는데도 불구하고 단일 대우가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아마 그 대권 주자로는 나설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진짜 어떤 일에 의해서 교도소 가기 전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예컨대 이 자리에 앉아 보건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분명히 야당 대표로 대권 주자로 제일 선두에 제일 먼저 나오실 거고 국민들도 또 그렇게 지지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공수가 네, 전달하시는 그럼요. 자, 대권 주자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